제가 지난 거 했던 거 조금만 더 하나 좀 강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왜 단전 호흡이냐, 뭐 복식 호흡이냐, 단전 주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단전 호흡, 복식 호흡, 단전주가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용을 하는 거는 오직 폐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단전은 호흡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전 호흡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복식 호흡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배로 호흡을 하는 건 아니다. 흉부로만 호흡을 하는 거다. 다만 횡격막을 통해서 배를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뭐 장부 마사지라든가 집중하는 효과를, 요즘에는 그 뭐 근육 같은 이렇게 해부학 같은 데 보면은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서 골반 안쪽에도 일종의 우리가 밑바닥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랑 요 횡격막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같이 일종의 자극을 주는 거죠. 단전에. 그게 호흡이라면 호흡이지만 직접적으로 단전은 호흡을 못하고 복부도 호흡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집중할 수는 있어요. 계속 의식을 집중할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그걸 저는 이제 단전주라고 머문다. 단전의 마음을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과 같은 걸 우리가 기단이라고 해요. 기로 단을 만드는 거. 우리가 기 얘기하죠. 기를 모은다. 기단이라고 하고, 제가 말하는 방식의 단전호흡은 심단, 마음을 모아서 단을 만든다고 해서 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기나 심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매한가지지만 기로 들어가냐 심으로 들어가냐는 건 사실은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완전 판이하게 달라요. 왜냐면 기라고 하는 우리가 물자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동일시가 덜 돼요. 근데 기는 자꾸 뭘 기를 모은다, 뭐 기를 축적한다 이러니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상이 안 돼. 무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기를 모았어.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뭐, 뭐, 몇 갑자의 공력을 모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약간 관념적인 얘기죠. 실제로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꾸 그냥 머무는 거다. 머물면 언젠가는 떠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전의 마음을 머물다가 언젠가는 그것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몸이라는 구조도 언젠가 사라지겠죠.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진다고 해요. 이 근육과 뼈대는 지에 해당해요. 굳어 있으니까. 수는 뭐예요? 물, 혈액, 침, 체액 같은 걸 다 수에 해당되죠. 화는 뭐예요? 우리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있죠. 화예요. 그리고 열기 있죠. 우리 몸의 체내에 어떤 열기 같은 게 이제 화고요. 풍은 뭐예요? 이제 호흡이 여기에 해당되죠. 풍에 해당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혼백으로 화한다 이런 얘기죠. 혼은 혼비백산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우, 저 사람 혼비백산했어.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관념에선 혼은 흩어져요. 날아가. 우리의 혼은 날아가. 백은 뭐예요? 이런 생체적인 에너지는 되게 우리가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토화로 이렇게 흩어지죠. 혼은 비하고 백은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또 지수합은 이렇게 모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화요일 11시 때 이렇게 모이죠. 그 이후 시간은 흩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단전호흡이 되니 안 되니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체질마다 다르고 기질마다 다르다. 저 같은 체질의 사람들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자꾸 어디에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들어. 공부할 때 공부는 뭘로 한다고요?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책상에 지구력을 갖추고 오래 앉아있을수록 공부가 잘하는 거지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력을 들이대야 되니. 저 같은 사람은 한 시간만 책상에 앉았어도 몸살이 나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죠. 가라앉혀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태음인 같은 분들은 수행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오래 잘 앉아있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때요? 태음인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상체질로 비유하면은. 그렇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도 빠르고 성질이 막 포르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명상해야 돼요.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그럼 태음인들은 명상 안 해도 되나? 해야죠. 그래도. 자, 오늘 호흡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호흡은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이게 좌선의 방법 세 번째 구절인데요. 들이쉬는 숨은 어떻게 하라?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예요, 지금. 요가의 호흡은요, 일반적인 명상의 호흡은 내쉬는 걸 길게 하라고 그래요. 내쉬기를 길게 하라고 그래요. 들이쉬는 건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해요. 근데 여기 이 정전이라는 책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들이쉬는 거를 길게 하래요. 내쉬는 거를 짧게 하래요. 반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제 요거를 어려운 말로 들이쉬는 걸 길게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 하잖아요. 호흡. 호는 이제 우리가 코를 들이쉬는 호흡 호라고 하고요. 흡은 내쉴 호흡 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는 걸 호흡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들이쉬는 숨을 짧게 하는 거를 호단흡장 그래요. 호는 짧게 하고 흡을 길게 한다. 이게 일반적인 명상의 호흡이에요. 길게 내쉬라고. 근데 이건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요, 호장흡단이에요. 들이쉬는 걸 길게 하고 내쉬는 걸 짧게 하라고. 이건 차이가 되게 커요. 저는 이제 전에 기공이랑 태극권 같은 거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호흡을 해요. 들이쉬는 걸 길게 하고 내쉬는 걸 짧게 해요. 근데 기합 넣는다고 그러죠. 얍! 하고 기합 넣죠. 기합 넣을 때. 탁! 멈췄다가 뭔가 격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 호흡은 무슨 호흡이냐면요. 두 가지의 그 관점에서 호흡이 달라져요. 기후에 따라 달라지고 세계관에 따라 달라져요. 요가와 지금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요가라는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한국에. 한요가. 뜨거울 핫 써가지고. 그 한요가가 뭐냐면 인도처럼 뜨겁게 만들어. 온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 요가를 해요. 요가원 안에서. 덥잖아요. 열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를 요가가 유행했던 그 지역의 인도의 습도나 이런 걸 맞춰서 뜨겁게 맞춰놓게 해서 한요가라고 했대요. 요즘은 좀 예전엔 그거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온풍기 틀어놓고 요가했어요. 40도 정도 맞춰놓고 덥게. 그럼 그렇게 되면 습하고 뜨거운 기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습기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폐에 습이 찬다고 하잖아요.
폐에 습이 안 차려면 어때요? 폐를 말려줘야 되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거 알게 됐는데, 제가 이런 거에 정말 이런 거 보면 되게 둔감하다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제 방에. 에어컨 청소 하시잖아요.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 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덜 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송풍을 좀 틀어주래요. 에어컨을 사용하고 끄고 나서 송풍을 해주래요. 그럼 송풍을 하면 그 필터가 건조가 되는 효과가 있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 배워가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고 나면은 송풍을 틀어놓으래요. 한 5분, 10분 정도 그 에어컨 기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되면 건조가 된대요. 제가 그걸 듣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폐로 습한 공기를 많이 들이시면 폐에 습이 차요. 그래서 강가에서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낀 날 강변 같은 데서 그 조깅하는 거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사실은. 폐에 일종의 습이 찬대요. 말려줘야 돼요. 그럼 말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길게 내쉬어야죠.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제가 이 책에 썼지만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 에어컨 얘기를 넣을 걸 그랬어요. 에어컨에 습이 차면 필터를 말려주기 위해서 송풍을 하듯이 우리의 폐에 들어간 일종의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는 길게 내쉬는 거예요. 호흡은. 기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 호흡은 어때요? 길게 내쉬어요. 저런 남쪽 지역, 그러니까 습한 곳에서의 호흡법은 길게 내쉬어서 폐를 말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가 동남아와 비슷하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건조한 곳이에요. 산불 많이 나죠? 음. 지금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습한 날씨가 되겠지만, 이런 동북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여기 몽골, 이쪽 만주, 티벳 이런 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은 들이쉬는 걸 더 길게 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 예? 열 에너지를 뺏기거든. 건조하고 추운 곳이기 때문에 몸의 체내의 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인도 쪽이나 이게 남방 지역은 스님들도 옷을 덜 입죠. 천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말아요. 왜? 몸이 덥잖아. 더우니까 막 이런 거 쩍쩍 붓고 하면 안 좋잖아요. 몸의 체내의 열을 빼야 되니까 열과 폐의 습을 빼야 되니까 숨을 길게 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에너지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길게. 이쪽 북방 지역은 춥고 건조해. 그러니까 많이 들이셔서 이 체내의 열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짝 더 들이쉬는 거예요. 여기를 말리기 위해서. 이게 되게 커요. 두 번째는 세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 책을 좀 읽어드리면요. 명상에 있어 호흡법은 기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동남아와 같은 남방 지역에서는 폐의 습기를 물어내고 전신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내쉬는 건 길게 하고 들이쉬는 건 짧게 하는 호단 흡장법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추위와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북방 지역,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티벳, 몽골 같은 동북아 지역은요, 체온을 보존하고 단전의 기온을 축적하기 위해서 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길게 들이쉬고 상대적으로 짧게 내쉬는 호장흡단법으로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등 남방에서는 요가 수련의 바탕에 체온을 내리고 습기를 내뿜은 호흡을 발달시켰고요. 중국과 한국 등 북방에서는 온기를 들이마시고 냉기를 토해내는 도인술과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 찬 기운을 토해낸다는 뜻이에요. 혼합과 같은 기공호흡이 발달했습니다. 중국에서 기공법 중에
건신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제 건신 기공 중에 그 항암 기공 같은 게 있어요. 항암 기공.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건 이론이니까 정설은 없어요. 우리의 왜 몸에 암이 드냐. 암세포는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을 때 활성화가 된대요. 몸이 냉할 때. 그래서 몸을 살짝 갈궈주는 그런 호흡을 하라고 해서 그 중국의 기공법 중에 저도 옛날에 항암 기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암 기공은 한 호흡을 써요. 2번 들이마시고 1번 내쉬어요. 그럼 그게 하면 몸에 살짝 땀이 나요. 열이 나서. 그래서 그 항암요법을 쓰는데 왜 그 항암 치료 중에 몸의 에너지, 몸을 약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냐까지는 저는 사실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과학자가 아니라. 다만 그런 이론의 바탕에서 몸의 에너지를 살짝 올려주는 거 있어요. 북방 지역의 기공법과 토나법, 호흡법은. 그래서 몸에 살짝 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길고 다만 이게 극단적으로 길게 하고 극단적으로 짧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길고 강하게라는 구절은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아랫배 단전을 향해서 지그시 밀어내듯이 한다는 거예요. 지그시 밀듯이. 근데 지그시 밀듯이 하면요, 횡격막이 움직여요. 횡격막이. 여기 횡격막이 움직이니까 횡격막을 통해서 숨은 그냥 폐로 들이쉬는데 지그시 밀듯이 하면요, 살짝 횡격막을 누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초심자들은요, 그렇든 저쨌든 들숨과 날숨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일부러 더 들이쉬고 일부러 더 내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쉬는 거 편안하게, 내쉬는 거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또는 단전호흡을 한다며 아랫배에 인위적으로 힘을 줘 복부를 일부러 힘을 줘서 팽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혈압에 안 좋아요. 네. 기공 잘못해서 오히려 혈압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힘을 주니까. 고혈압 있는 분들 오히려 그렇게 호흡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일부러 배 호흡을 힘을 빡 주는 경우 있거든요. 일부러 배를 부풀리고요. 이게 사실 혈압에 안 좋아요. 복압이 올라가면 혈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옆구리 이렇게 편안하게 펼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시 힘을 주게 되면요, 장부가 강화되고 단전의 저절로 의식이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